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9월 14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단신입니다. 마크 주커버그의 페이스북이 30억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정치, 문화, 저널리즘의 엘리트들과 동등한 기반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의 행동 기준은 지위나 명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해왔는데 실상은 전혀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 회사는 개인적으로 유명한 사용자들에게는 자사 규칙의 일부 또는 전체를 면제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폭로했습니다. 사용한 프로그램의 이름도 크로스체크, X체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일부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 언론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면제를 해주는 것으로 페이스북에서 삭제하거나 규제를 해야 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면제해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처했던 사용자들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브리핑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백신 의무화를 금지화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9월 16일부로 집행이 시작이 됩니다. 주 보건부에서 집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벌금이 있습니다. 이 지방 정부가 만약에 백신 의무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면 최대 1인당 $5,000의 벌금을 부과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오렌지 카운티라든가 게인스빌 시 같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민주당의 카운티 커미셔너나 민주당의 시장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인데요. 이런 곳에서는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백신 의무화해라라고 자체적으로 명령이 내려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에 반발해서 지역 경찰관들이나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어제 이 소송을 제기한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 지방 정부들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주 보건부의 이 행정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지금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상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9/11 테러 공격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펜실베니아 쉔크스필을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때마침 기념관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아이들에 합류한 것인데요. 이 사진 속 아이들은 모자에 트럼프라고 쓰여져 있는 모자를 쓰고 있고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마가라는 이야기죠. 이 마가 모자를 또 쓰고 있었고 또 한 학생은 터미네이터를 연상시키는 그림인데 얼굴인데 이게 트럼프의 얼굴 형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I will be back이라고 써있는 나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는 이런 티셔츠를 입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상당히 큰 화제를 불러모았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아이들이 바이든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브리핑에서 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끝나갈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지역 방송의 KTLA는 샌페르난도 밸리 주민들이 장비 문제로 잠정 투표를 했는데 일부 유권자들은 주지사 리콜 선거에서 자신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선거사무소에서는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이다, 별것 아니다 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들랜드 힐스에 있는 엘카미노 리얼차토 고등학교에 투표를 하러 시민들이 나왔는데 투표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당신은 투표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 됐다라는 것이죠. 나는 투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투표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져 있느냐.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공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한 지역의 70%가 한 선거구에서 약 70%의 유권자들이 이미 투표하지 않았는데 투표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처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도 차후에 브리핑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한 달 안에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농축 우라늄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과학 및 국제안보연구소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른 것인데요. 이 보고서는 UN 핵감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이 공식적으로 포괄적 공동계획으로 알려진 2015년 핵협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근 보고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지금 이란이 이렇게 핵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주 다가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핵 농축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핵탄두로 무기로 제작이 되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몇 달에서 최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들은 이란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조만간에 미국과 다시 핵협상을 시작해야 될 상황인데 그 자리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분석하는 것을 저희가 믿고 안심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북한이 그랬던 것처럼 이란도 미국이 한숨 놓고 있는 사이에 혹은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이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이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이라는 것이 벌어진 이후에 군대를 상대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직접 받지 마라. 명령이 떨어지면은 절차를 밟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군 부대 체제에, 지휘 체제에 그렇게 명령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책이 나오면서 이 사실이 이야기가 됐는데요. 이른바 위험, 페릴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쓴 밥 우드워드와 로버트 코스타는 이 책 안에서 마크 밀리가 그러한 행동을 했다. 심지어는 마크 밀리가 중국에다가 너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만약에 우리가 중국에 공격을 할 일이 생기게 되면 미리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정황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이후에 핵미사일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군 장군들 사이에 비밀 회동을 가진 일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도 브리핑에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자신들이 갇혀 있었던 카불 교도소의 지금은 주인이 된 탈레반. 감옥을 지금 감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약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감옥에 한 10,000명 정도가 수용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북적거리는 감옥이었는데 이 탈레반이 카불 수도를 점령했던 8월 중순경에 겁을 먹은 아프간 공무원들이 감옥문을 다 열어줘서 지금은 텅텅 비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약 5,000명 이상의 수용 죄수들이 그 당시 다 풀려났다라고 하고요. 현재는 약 60여 명의 죄수가 수감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주로 마약 사범이라든가 일반 범죄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본인들이 갇혀서 고문받았던, 고초를 겪었던 그 감옥을 본인들이 지키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는 이 탈레반 전사들의 이야기, AP통신에서 다루었는데요. 격세지감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참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알카에다가 1년에서 2년 안에 다시 재건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 내용은 전국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한 것이어서 더욱더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상황입니다. 국방정보국의 국장인 스캇 베리어 중장은 오늘 연례 정보안보 정상회의에서 현재 평가는 아마도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카에다가 최소한 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는데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앙정보국의 데이빗 코헨 부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이미 아프가니스탄으로 알카에다의 잠재적인 이동의 징후를 보기 시작했다라고 밝혔고요. 하지만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달 초 마이클 왈츠 하원 의원은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무턱대고 철수함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은 또 다른 911 사태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왈츠 의원은 우리는 미래의 공격으로 가는 길에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내년에 알카에다 3.0이
하카니 네트워크 및 탈레반과 협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만간에 미국 본토를 다시 또 공격하는 테러리스트 활동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FDA의 고위직으로 백신 개발과 백신 승인을 담당했던 2명의 고위직 인사, 이제 사표를 내고 본인은 사퇴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인물들입니다만은 이 2명의 고위직 인사가 최근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문의 내용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샷이 별로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주목받고 있는데요. 부스팅이 결국 심각한 질병의 중기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백신 공급을 이전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용된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스터샷 주사를 하느니 차라리 그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아직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한테 백신 접종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부스터샷이 일반인들에게 더 해로운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건 잘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지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면역 중지의 부작용, 예를 들어서 mRNA 백신의 2번째 주사 이후에 보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심근염 증상이라든가 길랑발의 증후군 같은 것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낸 논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식으로 학회지에 보고가 된, 게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사표를 낸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내부적으로 부스터샷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FDA가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부스터샷을 허용해 준 것에 반발해서 사표를 낸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의 지지를 받고 있는 허셸 워커,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상태이죠. 이미 출마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출마 선언을 하기 전부터 미리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상원의원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지지 선언을 아주 강력하게 했던 인물이죠. 사실 출마 선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공개 석상에 얼굴을 드러낸 적도 별로 없고요. 언론하고 몇 번 인터뷰한 정도밖에,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숫자도. 이렇게 활동이 상당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라팔가에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놀랍게도 여론조사 결과가 75.7%의 공화당원이 허셸 워커를 지지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건 압도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선거운동을 그동안 꾸준하게 펼쳐왔던 게리 블랙 조지아주 농업부 장관 같은 경우에 2등을 했는데요. 6.3%밖에 되지 않았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답한 사람이 13.2%로 나와 있는데, 이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동층 숫자를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허셸 워커 후보의 지지율을 지금 넘어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카드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아주 제대로 보여준 사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추세를 몰아붙여서 과연 라파엘 워녹 민주당 의원의 상대가 될 수 있을 만큼 선거 기금을 모금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느 정도 민주당원들의 표심까지도 끌어당길 수 있을지,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지켜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